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38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나눔꽃 챔버와 함께하는 2022 첫 번째 음악여행. 부천시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나눔꽃 챔버, 체인버는 5월 29일 오후 5시 오정아트홀에서 2022 해설이 있는 음악여행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화음악이란 부제로 진행된 연주회는 바리톤 한진만 씨의 해설로 진행되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 작 오페라의 유령 등 뒤에 익은 영화음악이 나눔꽃 챔버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통해 연주자와 관객이 공감대를 이루는 감동의 무대였다. 공연장에는 장덕천 부천시장과 서영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가족 단위의 관객들이 오정아트홀에 울려 퍼지는 감동의 선율에 열정적인 환호와 박수로 화답하였다. 공연에 앞서 발달장애인의 복지와 권리 증진을 위해 애쓴 장덕천 시장에게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장 시장은 인사말에서 연주회에 초대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아픔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다. 며 발달장애인 스문의 시간 지원체계 구축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나눔꽃 챔버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가 직업으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서영석 국회의원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과 일자리를 아우르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나눔꽃 챔버 오케스트라는 매우 소중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악기를 다룬다는 것은 자기를 치유하는 의미가 있다며 나눔꽃 챔버 오케스트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부천시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나눔꽃 챔버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지닌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부천지부 발달장애인과 부모, 강사, 재능 기부자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이다. 서로의 소리를 들어가며 하나의 선율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을 통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배우고 있으며 나아가 관객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또한 음악인으로 성장하여 지역에서의 자립을 꿈꾸고 있다. 연주회는 2022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나눔꽃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두 번째 음악여행은 오는 7월 24일 1.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한여름밤의 꿈이란 부제로 오후 5시에 열린다. 부천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하는 지하우징 추진. 부천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하우징 사업을 실시한다. 지하우징은 민간 재능기부업체가 참여하여 취약계층의 집을 수리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나눔 활동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지하우징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 결과 10개 업체, 부천지역 건축사회, 현대엔지니어링, 현진에버빌, K도 경인봉사회, 비아, 베러디자인, 신성토건, 우창건설, PT코리아, 주식회사 다함CNS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노후 공동주택 4가구를 대상으로 지하우징 사업을 진행하며 현재 지하우징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우기 대비 시급성을 고려해 부천지역건축사회, 현대엔지니어링, 현진에버빌 등 3개의 재능기부업체에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옹벽 수리를 위한 공사 비용 일부를 현물로 지원했다. 지원받은 대상자는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도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재능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휘 주택국장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준 재능기부 업체들에 감사하다면서 올해 10가구를 목표로 하반기에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재능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천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원 평가 복지부 장관 표창. 부천시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1년 물결표 쌓인 2022년 겨울철, 11월 물결표 쌓인 2월에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한 실적을 평가한 결과 총 23곳의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부천시는 자체 발굴 노력 우수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해 취약계층 복지 위기가구 5,281가구를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부천시는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복지 소통 창구를 운영했으며 고위험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 발굴 지원하고 민관 협력으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특화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했다. 민병재 통합돌봄과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찾아내 돕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유지하여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멈췄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한다. 수원시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소로 파견됐던 간호직 공무원들이 5월 30일 동행정복지센터로 복귀하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복지 대상자를 찾아가 상담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를 파악한 후 공공서비스와 민간 자원을 연계해 맞춤형 복지 자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복지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생애전환기 돌봄 필요 대상 위기가구까지 확대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관내 12개동, 파장동, 영화동, 인계동 등의 전담팀인 건강복지팀을 설치하고 44개 동의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활동을 재개한 간호직 공무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건강 기능이 강화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 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의료 건강 관련 사례 관리,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신규 시책 사업으로 퇴원 환자 건강복지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퇴원 예정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방문 상담 건강교육 등 제공, 병원 동행 건강복지 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1인 가구 노인부부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지역주민 건강복지 서비스 지원 특화사업 발굴 등을 추진한다. 한편 수원시는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5일 권선구 수원시 홍제복지티운에서 2022년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간호공무원 직무 교육을 진행했다. 간호직 공무원 역할 업무 방향, 신규 시책 사업, 지역사회 연계 사업, 의료급여 사례 관리 업무 연계 추진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수원시 장학재단 2022년 상반기 대학 장학생 263명 선발. 수원시 장학재단이 2022년도 상반기 대학 장학생으로 선발한 263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수원시 장학재단은 2일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우수 141명, 희망 28명, 과학 27명, 행복 67명, 장학금 등 4개 분야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장학금 총액은 4억 9,393만 원이다. 우수 장학금은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희망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한다. 과학 장학금은 4년제 이공계학과 재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행복 장학금은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이 대상이다. 수원시 장학재단은 2006년부터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1만 1,230명에게 총 88억 4,273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수원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더 투명하게 운영한다. 수원시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5월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역량 강화 교육을 열었다. 정현주 수원어울림 지역아동센터장과 수원시 보육아동과 공직자 등이 진행한 이번 교육에는 수원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63명이 참여했다. 지역아동센터 재무회계의 기본 원칙, 예산 결산 등, 보조금 집행기준 후원금 관리와 집행기준 지역아동센터 회계관리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 보조금 지원 근거 조건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진행됐다.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개인정보 유출 사례, PC 내 개인정보 파일 관리 방법 등을 설명했다. 정현주 센터장은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 후원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명확하게 관리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아동의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뿐만 아니라 유익한 교육 문화 서비스 제공, 아동 문제 예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